예, 유수봉입니다. 요 자료는 참고 자료로 집어넣은 거거든요. 아이프레임 사용법 이해하라고 집어넣은 겁니다. 한번 눈으로 쭉 훑어봐도 되고요. 아니면 직접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중간 보고서 작성하는데 혹시라도 아이프레임이 잘 이해가 안 된다 싶은 친구들은 이거를 참고로 봐주기 바라는 의미에서 올려놨습니다. 아이프레임. 과거에는 프레임이라는 태그를 이용해갖고 화면을 이렇게 잘랐었거든요. 우리 웹페이지 보면 위에 메인 타이틀 나오고 왼쪽에 서브 메뉴 나오고 클릭하면 가운데에 그 콘텐츠 내용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기본적으로 뭐 사이트 관리자라든지 연락처들이 표시가 되는데 그 화면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태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프레임 같은 경우는 이 혼자서 그런 기능을 수행하지는 않고요. CSS랑 엮어가지고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뒤에 배경도 꾸미기 효과가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은 그것까지는 들어가지 않고요. 아이프레임의 기본 사용법 정도 그 이해를 돕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점 염두에 두고서 영상 시청해 주기 바랍니다. 예, 중간평가 자료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화면이 보면은 여기 첫 번째 영역, 그다음 두 번째 영역, 세 번째 영역, 네 번째 영역으로 나누어지거든요. 보통 시메틱 웹이라고 그래갖고 여기를 헤더, 여기를 내비게이션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셀렉션, 그리고 여기는 푸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이 화면을 나누는 아이프레임이라는 태그, 그거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또 한편으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사용법도 같이 덤으로 설명할까 하는 의도에서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큰 부담 없이 보고요. 이거 알아야 되겠다, 꼭 필요하다 싶으면 다시 뒤로 돌려서 또 시청해 주기 바랍니다. 중간평가에 사용되는 그 페이지는 이걸로 시작이 되는 건 알죠? 이걸 클릭하면 나머지 파일들은 다 여기 링크가 되어 있어갖고 다 표시되도록 합니다. 알고 있죠? 혹시 모를까봐 다시 한번 또 강조하겠습니다. 중간평가 과제로 제시되기도 했지만 나중에 기말 보고서 때도 기말 과제도 이거랑 똑같이 이걸로 씁니다. 이걸 그대로 링크 걸어갖고 저 뒤에 자바스크립트 파트만 더 추가한 다음에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누르면 어떻게 동작하고 어떤 내용이 어떤 원리로 표현이 되는지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고 봐주기 바랍니다. 어려운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했지만 여기 헤더에 메인 메뉴가 제시가 되고요. 그 다음 요법 내비에 메뉴를 눌렀을 때 거기에 속하는 서브 메뉴들이 쭉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쪽 편에 여기에 그 컨텐츠들이 표시가 되는 거죠. 메인 메뉴에 속한 서브 메뉴에 있는 그 소 항목들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밑에 부분은 그냥 덤으로 집어넣는 거죠. 이 문서, 관리자, 연락처 뭐 이런 사항들을 보통 표시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중간 과제, 기말 과제용으로 작성하는 웹페이지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어떤 내용을 어떻게 표시하는지 이런 것들 이해하라고 앞 시간에도 이걸 보여줬고요. 지금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위에 움직이는 것도 특별한 저작 도구 쓴 거 없습니다. 그냥 그림입니다. 요 동그란 그림 아니네 이거 그림 아닙니다. 그림 아니고 직접 다 텍스트 베이스로 만든 것들입니다. 다 텍스트 베이스로 구성이 됐다는 거 염두에 두고 텍스트 베이스입니다. 이거 다 특별한 거 쓴 거 없습니다. 이렇게 동그란 거 박스 처리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 라운지 처리한 겁니다. 얘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림 같이 보이긴 하는데 이 항목들 그리고 알기 나름대로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다 한 번씩 적용해 보라는 의도에서 여기저기 이것저것 다 찔러 놨거든요. 뭐 그런 거 염두에 두면서 봐주기 바랍니다.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관찰하라는 의미에서 지금 영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충분히 따라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파일이 다 완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부 파일은 없습니다. 앞부분 파일 설명을 위한 것들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 앞부분들 나머지 뒷부분은 또 파일조차도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마 뒷부분 설명할 때 가볍게 보여줄 거거든요. 그거 참조해서 문서를 완성시켜 주기 바랍니다. 예,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 스타일을 완전히 들러엎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할까봐 내가 기본으로 제시한 틀이고요. 나는 좀 감각이 있는데 이거 싫어. 그러면 이 틀 자체를 다 들러엎어도 됩니다. 기본적인 구성이나 내용만 동일하다면 완전히 들러엎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좋은 점수 받긴 하죠. 매년 보면 그런 친구 한 두세 명 나오긴 나오거든요. 네, 바꿔도 상관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배운 거를 숨기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가르쳐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알고 있으면 써도 됩니다. 알았죠? 예, 기본적으로 이 페이지 구동 원리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편하게 하고요. 내용이 좀 많다 싶긴 한데 충분한 다 깊은 뜻이 있어 그런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JS 자바스크립트 파트에 있는 항목들은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기말에 할 거기 때문에요. 뭐 미리 준비해놔도 상관은 없겠죠. 앞으로 수업하면서 미리 준비해 놓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지금은 PC에서 스탠드얼론으로 동작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외부에 있는 웹 서버에 올려서 누구든지 접속할 수 있도록 제공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 염두에 두고 여러분 좀 신경 써서 꼼꼼히 작성해 주기 바랍니다. 중간 보고서가 중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말 보고서 작성용 기반 데이터가 되거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기말 과제를 또 수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 보고 꼼꼼하게 잘 작성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밑에 채팅창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블로그에 가서 아니면 유튜브 직접 검색해도 됩니다. 유튜브에다가 뉴복맨 치면 아마 유수봉으로는 안 나올 거고 뉴복맨으로 치면 이 항목도 다 볼 수 있고요. 야, 이렇게 나왔을 때 아래쪽에 이 이름 유수봉 이거 클릭하면 내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들 다 볼 수 있습니다. 뭐 구독이 몇 명 안 되고 별 볼 일은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 수업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찾아서 봐주기 바랍니다. 어려운 사항들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도구 사용법도 다시 한번 해놨으니까 여기서 동영상으로 보고 해보고 안 되면 별도로 또 인터넷 검색해서 더 좋은 또 디테일한 자료 찾아서 활용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학기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사용법에 좀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에디터입니다.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학교에서 미리 익히고 사용해보고 나가라는 거거든요. 좋은 소프트웨어거든요. 툴도 굉장히 가벼워요. 설치도 빠르고 프로그램도 굉장히 작아서 빨리빨리 돌고요. 반면에 내가 필요한 기능만 착탈이 가능해. 필요하면 집어넣었다 빼버리기도 하고 뭐든지 다 C, 자바, C#, 뭐 파이썬, HTML, CSS 다 지원을 하거든요. 뭐 그런 점 염두에 두고 자주 쓰면서 익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 아이프레임으로 퍼센테이지 배열을 나눠놨기 때문에 혹시 화면이 너무 작아졌을 경우 일부 내용이 감추어지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오른쪽 끝에 스크롤바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잘 이용해서 조절하면서 봐주기 바랍니다. 화면 크게 해놓고 보면 화면에 일반적인 모니터에 한 90%, 80% 이상 키워놓으면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화면 작게 놓을 때 이런 일이 좀 벌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물론 모니터 사이즈에 따라 틀려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체 화면 하면 다 보입니다. 그거 염두에 두고 봐주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들 과는 동일하게 꾸미고 모든 사항은 다 자기 학번과 이름으로 바꿔 주어야 합니다.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면서 낸 거기 때문에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살펴보면 할만합니다. 그런 점 염두에 두고 해주기 바랍니다. 아직도 동영상은 따로 녹화해서 여기다 삽입을 시킨 거거든요. 내가 하면서 직접 전에 해놨어요. 전에. 가능하면 이제 재탕 안 하는데 시험 기간이고 혹시라도 여러분 이해가 부족할까봐 요 영상을 재탕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만 재탕한 거죠. 괜찮죠? 파워포인트로 만든 겁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파워포인트로 이런 영상 만들어 삽입하는 것도 설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아니죠. 오케이? 프레임 만드는 과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레임. 여러분한테 제시되어 있는 폴더를 열면 다음과 같은 파일들이 존재하고요. 아래 한글 파일 열어보게 되면은 중간 평가 자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나름대로 문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내용을 참고하고 필요 없는 사항들은 지우고서 문서를 작성해 주기 바랍니다.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해서 편집하는 과정을 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프레임을 이용해서 화면을 나누는 거. 지금은 이제 폴더, 기존에 연결되어 있는 폴더를 닫고서요. 내가 제공한 그 파일을 폴더로 지정하게 되면은 그 폴더의 내용들만 화면에 표시가 되거든요. 윈도우 탐색기를 열어도 동일하게 나올 거고요. 여기서 폴더 열기. 폴더 열기 하니까 바로 나오죠. 폴더 열기 한 다음에 해당 폴더를 지정하고 폴더 선택을 누르게 되면 왼쪽 편에 윈도우 탐색기와 같이 파일 목록들이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특정한 파일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그 내용을 볼 수 있죠. 웹 2010-01-001 클릭하고 오픈 라이브 서버로 동작하게 되면은 바로 브라우저에 그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오픈 라이브 서버를 쓴 이유는 편집하는 과정 중에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냥 브라우저를 열어놓고 새로 고침을 누르지 않아도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면이 15%, 70%, 15%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화면을 작게 만들었을 경우 내용을 구분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한번 테스팅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파일 만들기 위해 더하기 표시 있는 아이콘 누른 다음에 스타디, 아이프레임. 철저를.
예, 예, 넣고도 확장자가 HTML로 지정을 했을 경우는 자동으로 인식돼서 HTML 문서, 신텍스 칼라링 등 자동 작업들이 됩니다. 위자드 기능을 이용해 갖고 자동 틀 만들기를 합니다. 느낌표하고 엔터 치면 바로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서 이 바디 부분에다가 내가 원하는 코드만 집어넣게 되면 바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ML 테스트, 스타디, 아이프레임, 예, 이렇게 치고서 예, 자동으로 태그 완성되는 것도 볼 수 있죠. 예, 물론 여기 익숙해지면 보다 편하게 할 수 있는데 편하게 안 된다고 그러면은 연습하기 나름이죠. 뭐 그래서 오픈 라이브 서버 하게 되면 바로 저런 식으로 나옵니다. 옛날 거 닫아 놓고요. 내가 여기서 한번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뭐 해볼까? HR 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보이는 것 같이 바로 그 결과가 표시가 되죠. 목이 메네. 예, 이런 기능이 라이브 서버입니다. 훨씬 편하죠.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서버가 되고 이 브라우저 그 서버에서 수정된 내용을 실시간으로 적용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프레임 설정해 보겠습니다. iFrame이라는 태그 쓰게 되면 자동적으로 여기에 별도의 창이 또 열리는 거죠. 브라우저 안에 특정 웹페이지 안에 또 다른 웹페이지가 열린다 생각하면 됩니다. iFrame 속성값으로 소스 해가지고 뒤에다가 HTML 문서 이름을 적어주게 되면 그 문서 내용이 HTML 문서의 내용이 요 iFrame 요 박스 안에 표시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 페이지 안에 여러 페이지를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죠. 지금 같은 경우는 cannot get a.html 나왔죠? 파일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마우스 커서로 파일 이름에 갖다 놓게 되면 링크로 이동하고 싶으면 컨트롤 키 눌러라 나오죠? 그래서 컨트롤 누른 상태로 이름을 클릭하면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고 새로운 파일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런 기능이 참 좋습니다. 위자드 써서 기본 틀 제시하고 여기다가 한번 또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this is 뭐라고 그럴까? a.html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저렇게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예. 번번이 새로 고침을 누르지 않아도 그 결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HTML 문서 작업할 때 아주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여러분들 권했던 거고요. 뭐 쓰기 싫으면 그만이죠. 뭐. 두 번째 프레임도 한번 만들어 넣어 보겠습니다. iFrame 소스는 b.html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기 소스 속에다가 특정한 URL을 집어넣게 되면 해당하는 웹페이지 내용이 요 iFrame 프레임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예, 한번 좀 줄여보니까 조금 불안한 요소도 있습니다. 예, 바로 저기 파일이 없어서 그런지 없을 때는 안 나오더라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파일을 클릭하게 되면 자동으로 새로운 파일이 만들어지죠. 물론 확인 경고창 나보냅니다. 현재 내가 열어놓은 폴더에 그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느낌표 치고 엔터 치면은 바로 위자드가 작동이 돼서 기본적인 HTML 문서 틀이 제시가 되고요. 여기다 이것은 b.html이라고 적어주게 되면 오케이. 예, 그럼 바로 왼쪽 편에 나타나죠. 프레임이라는 게 이렇게 하나의 웹 문서 안에 또 다른 창을 형성하고 그 속에 그 지정한 소스로 지정한 그 HTML 문서 내용을 표시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대로 여러분도 따라서 연습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 의도로 이 동영상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iFrame에 대한 이해가 돼야지 중간평가 과제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고요. 또 뭐 괜찮은 웹페이지를 구성할 때 이런 기능을 안 쓰고서는 구성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특히 또 저작도를 쓰지 않는 경우는 말이죠. 예, 위에 보면 탭 형식으로 해서 지금 열어놓은 파일 목록들이 쭉 제시가 되고요. 특별히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 저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웹페이지에 나타나겠죠. 그리고 iFrame으로 지정한 경우 이 자체로 어떤 위치를 잡는 건 아닙니다. 별도로 여기 스타일 시트를 작성을 해줘야지. 우리 먼저 시메틱 웹 할 때 이런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위에 빼놓고 헤더라고 했고 하이트 높이는 100%, 즉 웹브라우저 전체 100%를 사용할 거고 그리고 폭도 100% 사용하겠다. 근데 이거는 전체가 얼마인지가 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일단 100%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아니다. 100%라면 안 되죠. 높이는 15% 잡고 폭은 100% 활용하겠다.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위에 제목 부분 내보낸 겁니다. 가운데 부분은 뭐 내비게이터 해갖고 높이는 100% 하는 거 아닌데 일단 폭은 100% 사용을 할 거고요. 한번 써봐. 오타가 났을 경우 이렇게 밑줄로 표시가 돼가지고 내가 실수한 걸 바로바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 스타일 시트에서는 어떤 속성값을 주요했을 경우는 꼭 끝에 세미콜론으로 끝나야 되고요. 값은 프로퍼티 값 주고 그다음 콜론으로 구분이 됩니다. 내비는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예. 여기다 헤더 스타일 시트 쓴 거 헤더 바로 끌어 쓰겠습니다. 헤더 클래스는 점 헤더
점으로 시작하면 헤더가 되고 샵으로 하면 id가 됐었죠. 그리고 헤더가 끝나야 되는데 종결되는 태그 긁어다가 iframe 첫 번째 거 뒤에다 붙이게 되면 얘가 이제 요 프레임이 바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정을 해도 화면에 변화가 없네요. 맞아. 여기 내비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비나 헤더나 푸터나 섹션 이런 것들은 약속된 명령어거든요. 그건 그대로 준수해야 되고요. 여기 점 헤드, 점 내비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임의로 설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능하면 이제 동일하게 맞춰주고 있는 거고요. 자동으로 들여쓰기가 안 됐으면 탭을 눌러서 좀 이쁘게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자동 들여쓰기 하는 단축키도 있습니다. 컨트롤 A 누른 다음에 컨트롤 KF 누르면 자동으로 들여쓰기가 되고 다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그렇게 했을 경우 화면이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한 화면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이 나눠지지 않은 이유는 지금 열려있는 HTML 문서 또 바디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안 잡아주다 보니까 뭐의 15%인지 뭐의 100%인지를 얘가 알 수가 없어 그럽니다. 그래서 HTML과 바디로 된 거를 100으로 놓고 그리고 밑에 헤더하고 내비는 15% 100% 그리고 구분해주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컬러 한번 지정해 보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 콜론 그린 자동 색깔 표시가 되고요. 나중에 임의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백그라운드 컬러 이거 뭘로 할까? 뭐 만만한 거 옐로우 오케이. 그럼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겠죠. 지금 여기서 스타일 시트에서 제공한 대로 쓴 컬러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이프레임과 스타일 시트에서 제공한 이 영역과 서로 일치가 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쵸? 박스로 친 게 아이프레임 영역이고요. 색깔 칠한 게 스타일 시트에서 지정한 내용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런구나. 그래서 여기서 얘도 기준을 잡으려고 하이트 100%, 그 다음에 위스도 100%로, 즉 위에서 지정을 100% 사용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여기 보이는 것 같이 테두리가 없어지면서 전체가 다 헤더로 설정이 됩니다. 밑에 내비 부분도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이렇게 좀 뭐가 불안한데? 왜 이러지? 요거는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선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네. 여기 하이트를 100으로 해서 그러나? 일단 쓸데없는 거 좀 제거를 하겠습니다. 위에 보면 HTML 테스트, 스타트 아이프레임이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왜 여기 선이 나오지? 100% 됐고 백그라운드 그린 플로트 이거 플로트는 이제 여기 이제 폭을 100%로 했을 때 또는 폭을 뭐 30%로 했을 때 이게 오른쪽 정렬이 될지 왼쪽 정렬이 될지를 지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레프트로 왼쪽으로 붙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여기 플롯 레프트 지정하니까 쓸데없는 것들 제거되면서 이 노란색 화면이 왼쪽으로 쫙 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내비 80%가 아니고 30%, 높이는 70%, 80%로 했네. 아직 밑에 부분 안 넣었으니까요. 여기서 여러분이 봐야 될 건 아이프레임을 써서 화면에 별도 창이 열린다는 거 하고 위에 스타일 시트를 작성해서 지정했을 경우 밑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기 헤더 부분에 크레스 했고 헤더는 제가 시메틱 텍의 이름을 집어넣은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스타일 시트에다가 속성값으로 점 헤드, 즉 크레스로 지정을 했죠. 그거 지금 맞춰준 겁니다. 됐고 15%, 80%, 그럼 아직도 5%가 남는데 밑에 부분이 5%에 해당될 것 같은데 쓸데없는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전체 화면을 100으로 잡았는데 밑에 섹션이나 그 오른쪽 편 창에도 내용을 좀 표시하려고 하거든요. 요거랑 동일한 내용으로 쭉 긁은 다음에 색깔만 한번 바꿔볼게요. 하고 높이는 80% 잡고 옐로우 대신에 뭐 할까? 블루 오케이. 파란색으로 너무 진해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폭이 이런 높이와 폭이 바뀐 거가 높이 맞고 폭 그냥 80%로 해야죠. 그래야지 이쪽 전체 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표시되는 내용이 없다 보니까 즉 아이프레임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타난 거고요. 그래서 섹션 클래스는 섹션으로 했고요. 점에서 점은 빼버리고요. 그리고 아이고 부등호가 틀렸네. 그리고 파란색 나타났죠. 섹션 영역 안에다가 아이프레임 태그를 집어넣어야겠죠. 부등호 열고 아이프레임 소스를 c.html로 하겠습니다. 뒤로 하죠. 오타인데 C가 낫죠. ABC 순서대로 나가는 게 나중에 보기도 좋으니까요. 그리고 하이트 지금 높이하고 폭을 지정하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설정된 영역만 테두리 선이 나왔습니다. 이런 테두리 보통 보더라고 얘기를 하죠. 보더 스타일 지정하면은 경계면도 명확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섹션 집어넣고 아이프레임의 소스 C, HTML
높이 동일하게 줬고요. 예, 뭐 이 영상은 별도로 떠놓고서 내가 파워포인트 삽입한 이후에 이 음성은 더빙식으로 지금 덮어씌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도 마찬가지로 이제 할 때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동영상 녹화 뜰 때는 그때 왜 이랬지 잠깐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요거 70%로 하겠습니다. 위에 헤더 부분 15%, 밑에 푸터 부분도 15%로 할당하려고 하거든요. 밑에 부분에 공간이 남아야 됩니다. 여기 남지 않는 이유는 뭔가 이 프레임 안에 공간을 잡아먹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이 윗부분 HTML 테스트, 스타디 아이프레임이라는 거 있죠. 요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예, 요거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요거 지우면, 예, 위로 당겨지고, 예, 빨리 적용이 안 되네. 안 되면 눌러주면 되죠. 조금 불안한 요소가 있잖아요. 예, 밑에 쪽에도 15%만큼의 공간이 확보가 되죠. 예, 여기는 아직 C HTML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파일을 찾을 수 없다고 경고 메시지가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요 각 프레임 속에 들어있는 거는 이 프레임을 여기서 할당된 영역에 풀로 다 표시할 거냐, 부분만 표시할 거냐 지정한 거고요. 맨 마지막 푸터 부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푸터 맨 밑에 뭐 작성자라든지 기타 관련된 연락처, 뭐 저작권자, 정보관리, 보안관리자 뭐 이런 그런 걸 표시하는 그런 영역 있죠. 요거는 이제 위에서 플로트에서 레프트로 했는데 그 기능을 다 꺼버리려고 합니다. 클리어 보스에서 뭐 나눠진 기능 모두 제거하고 통짜로 쓰겠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수업 시간에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쓰면 되고요. 뭐 이게 없어도 나오긴 예, 해줍시다. 뭐 문제 있을 괜히 긴가민가한 거 그런 찝찝함을 남겨둘 필요는 없죠. 그래서 전체 15%, 맨아래 15%, 그리고 중간에는 70%로 높이를 잡았고요. 지금 내비하고 섹션 같은 거는 폭을 20%, 80%로 나눠 썼습니다. 그래서 옆에 붙여준 거고요. 플롯 레프트를 썼기 때문에 왼쪽 구조를 모두 붙여지고 있습니다. 섹션 내용이 아무것도 표시가 되지 않으니까 섹션 좀 다듬어 주고요. 부터 태그로 해갖고 섹션 했는데 복사해 쓴 겁니다. 헷갈리지 말고요. 부터라는 스타일 시트 갖다 쓸 거고 이건 D 문서 그럼 밑에 쪽에 표시가 될 겁니다. 이 폭이 왜 이렇게 잘리지? 요거는 여기 위스가 80으로 돼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딱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왼쪽에 좀 요거는 100%로 고치게 되면 요 빈 여기 이 부분도 이제 꽉 채워질 겁니다. 오케이? 예. 이렇게 해서 웹페이지 내용의 영역을 구분해서 할당을 해주는 겁니다. iFrame이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특정한 영역에 다른 HTML 문서 내용을 표시하도록 설정을 했고요. 그것이 표시 위치는 스타일 시트에서 별도로 여기 클래스 셀렉터죠. 셀렉터 이용해 가지고 하나하나 할당을 해 준 겁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리고 메시지에 cannot get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게 되면 이건 파일이 없다는 소리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파일 이름을 누르게 되면은 창이 새로 파일이 만들어지고요. 위자드 기능 이용하면 기본적인 형식이 제시가 됩니다. 여기다 내가 원하는 내용만 가변적인 사항들이죠. 공통으로 들어가는 사항은 위자드 이용해서 제시하고요. 입력하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타이핑만 쳐주게 되면 바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쉽죠? 오케이. 우리가 쓸 때도 지금 여기 셀렉터 이름을 그렇게 쓰기도 했고요. 나중에 윈도우 이름도 그 방식으로 그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CHTML 부분, 여기 셀렉션 부분에, 섹션 부분에 처리되는 거 지금 작성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타이핑과 동시에 바로 표시되는 거 볼 수 있죠. 줄도 그어줬고요. 밑에 C.html은 밑에 나타나겠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굉장히 쉽거든요. 이게 이클립스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이런 점 잘 기억하고 여러분 중간 과제 수행할 때 이 기능 활용하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죠. 그리고 전체 문단을 맞추고 싶으면 여기서 했나? 네, 여기 파일이 다 생성된 것도 볼 수 있고요. 직접 눌러서 확인도 할 수 있고 수정해 줘도 됩니다. 여기 기본적인 목록들이 나오니까요. 요게 이제 작업 폴더 지정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이 형식들도 잘 기억해 두고요. 여기 스타일 시트 전체 선택 컨트롤 K, F 누르게 되면 위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쫙 정돈이 돼서 보기 좋게 됩니다. 나한테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때 소스는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들여쓰기 문단 정렬이 돼 있는 상태로 해야 됩니다. 혹시 색깔을 바꾸고자 할 때는 여기 색깔 부분 마우스로 클릭하게 되면 색상표가 나오고요. 그거 눌러주면 바로바로 변형이 됩니다. 뭐 그런 기능은 특별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호기심이 있고 도전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뭐 시키는 것만 하지 말고요. 다양하게 이것도 눌러보고 저것도 눌러보고 수치도 한번 바꿔보고 이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이건 또 뭐야? 폭은 300까지 된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다가 그 헤더에 대해서 나중에 창 이름을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창 이름은 그 프레임마다. 그래서 여기 헤더, 여기는 내비, 여기는 섹션, 여기는 푸터로 지정을 해야지 나중에 이 왼쪽에 서브 메뉴가 나왔을 때 그 제시된 하이퍼링크를 클릭했을 때 표시되는 창, 여기에 표시할 건지 밑에 표시할 건지 이런 거를 지정해 줄 수 있거든요. 예, A 태그 썼을 때 그 앵커에 저기 뭐라고 타겟이라는 속성 쓰지 않습니까? 그 타겟에서 그 창 이름을 지정하는데 브라우저 창. 예, 그때 헤더, 내비, 섹션, 푸터를 써도 됩니다. 이름이 동일한데 적용된 영역이 틀리기 때문에 동일한 이름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name이라는 거, 요거는 창의 이름을 지정한다는 거 알고 있고요. iframe에 들어가야 돼요. 이런 실수를 또 했네. 나 똑같습니다. 해서 안 되면 고치면 되는 거거든요. iframe에 대한 이름이지 헤더 태그에 대한 이름은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 여기 iframe 속으로 다 변경시켜 놨습니다. 그러면 저 위에 헤더라는 이름은 그 스타일을 적용해서 사용한 거고요. iframe 속에 있는 이름들은 나중에 다른 태그에서 어떤 페이지 내용을 지정해서 출력하고자 할 때 쓰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면 됩니다. 예, 지금 이렇게 작성에서 나온 것들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시된 코드, 이 코드는 샘플로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내가 제시한 뭐 웹 2021-01-001이라는 XML 문서를 여러 단어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봐도 되고요. 꼭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테스팅해 보기 바랍니다. 물론 뭐 다시 다운로드 받아서 원본 파일 확인하면 되는데 어쨌든 지금 내가 여기서 동영상으로 보여주었듯이 직접 하나 타이핑하면서 라이브 서버 동작시키고 변동되는 걸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는 뭐가 있지? 조심해야 될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려는 도전 정신만 잘 발휘한다 그러면 금방 배우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지금 내가 보여주었듯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해서 하기 바랍니다. 굉장히 쉽게 파일을 만들어냈잖아요. 지금 보면 파일 만들기 이름 지정하기를 갖다가 코드만 작성하면 바로바로 연결돼서 생성을 해줬죠.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오타들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작성을 할 때 외부 문서 그림 파일이라든지 뭐 멀티미디어 파일 같은 경우는 대소문자까지 맞추어서 해주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한자 쓰지 맙시다. 빈칸 쓰지 맙시다. 특수문자 쓰지 맙시다. 물론 오류가 안 날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그런 규칙을 지켜줘야 되지 사소한 오류를 방지할 수 있거든요. 초보자 같은 경우 영어로 쓰는 걸 좀 거북하게 느껴가지고 한글로 하거나 아무 생각 없이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고 쓰는 경향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HTML 태그들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외부 파일을 불렀을 때 그때는 대소문자가 좀 조금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외부 파일을 불렀을 때는 꼭 대소문자, 확장자의 대소문자도 꼭 맞추어 주기 바랍니다. 알았죠? 지금 나 같은 경우는 여기 타이핑한 대로 여기 왼쪽 편에 이 창에 이름들이 다 표시가 됐습니다. 사소한 것 같은데 윈도우에서는 대소문자 구분 없이 파일을 잘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외부 호스팅 서비스 하는 데다 올려놓게 되면 거기는 서버가 리눅스로 도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소문자를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 알고서 가능한 파일 이름을 줄 때 대소문자를 잘 맞추어서 사용해 주기 바랍니다. 알았죠?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거 직접 확인해 보고 그리고 중간 과제 들어가기 바랍니다. 어려운 사항 아니거든요. 앞에서 iframe에 대한 설명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아마 그때도 뒤에 설명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꼼꼼하게 한번 보여준 겁니다. 오케이? 꼭 실습을 통해서 익히고 중간 과제 작성 들어가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iframe 사용법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했습니다. 가볍게 설명한 겁니다. 어려운 사항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천천히 보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따라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못 따라가겠으면 잠깐 멈춤 눌러 놓고서 직접 여러분이 타이핑 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웹페이지 만드는 거 배우러 온 거거든요. 내가 하는 거 따라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타이핑 쳐보고 그 결과를 확인함으로써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원리, 이런 기준에서 동작이 되는구나.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필요한 문서를 작성할 때 이 기술을 적용하면 됩니다. 알았죠? 꼭 실습을 통해서 익히고 그리고 중간 자료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